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범위.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말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눠진다. KIFRS 한국저축회계 중 유가증권을 금융자산의 계약성 현금화의 특성과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명에 따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유가증권을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관등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주식은 원가법인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고 채권은 원가법인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한다.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시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평가선을 인식하지 않고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를 수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공정가치법, 삼각구 원가법,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원가법과의 차이에 대해 세무증을 해야 한다.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비교. 분류 KIFRS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사각공학은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구분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한다. 이거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이익은 입금불상입해가지고 유보로 처리하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양쪽 정해주고 평가 손실은 송금했으면 유보해주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양쪽 정해주고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 유가증권 평가의 최초 신고, 변경 신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같다.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 방법.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무신고했을 때는 총평균법, 임의 변경했을 때는 신고방법 총평균법 중에 큰 걸로. 자전거래.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거래를 자전거래라고 한다. 세법은 경쟁 제한적인 자전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지 않으며 처분손익을 평가손익으로 봐 세무지한다. A법인이 보유하는 비화의 시기의 장발간 300이지만 단기만 시가는 200이야. A법인 시에 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자전거래를 주식을 200에 양도하고 200에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 현금 200 받, 당연증권 300 나하고 처분손실 100 한 다음에 재취득했을 때 200. 나는 송금비싼이 당연증권 100 유보, 처분손실 평가손실로 봐가지고 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진짜 거의 다 왔어. 다. 이제 7다 했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액.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은비의 제5기와 제6기 세무 조정을 하시오. 회사는 제5기 11월 1일 상장주식 주 금비의 주식 100주를 특수한계는 개인으로부터 일주당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시가랑 주당 만원의 2,000원 차이만큼 2,000, 20만 입금사항 유보해야지. 제5기 말 금비의 주식 공정가치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입금불상 유보. 답보갈로 처리 안 했으니까. 보여주식 50주를 일주당 2만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반을 처분했으니까 그래서 각각 유보처분해야 되지. 그러니까 각각 50만원 유보추인해가지고 유보추인하는 게 반이니까 25만원 입금 사입해야 되고 입금 불산입 유보추인 10만원 둘이 3개 가지고 입금 사입 15만원 유보추인 금비주식 공정가치 평가단 현금 불산 35만원 유보. 그래도 기타 포괄로 처리 나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 등록 공정가치. 그러니까 FBPR이고 이번에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그 금융자산. 원리금만 수출 목적 액면가액 100만원에 3년 만기 사채를 98만 85만 매일말 지급한다.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 수익을 계산했다. 현지화시법을 허용 안 하니까 측정을 다시 물어보긴 해야 된다. 그래서 송금 그러니까 입금불상이 15,880 유보 절반 시장에 매각하였다. 이거 유보추인 절반하고 이자에 따라 이제 이거 입금불상이 8,000원 유보 주 이제마의 제8기와 나도 이제 금비 나도 주 이제마 제9기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주 회사는 제8기 7월 1일에 성장주식인 전진의 주식 100주를 특수한계는 영리법인으로부터 일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시가는 11,000원 FBOCI 측정 FBOCI 측정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절대 지정이네. 특수한계는 영리법이니까 개인이 아니네. 8개월 전진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고 다음 주 취하게 처리했다. 기타 포괄손이 그랬으니까 양초점이었지. 입금산이 기타 해가지고 입금불산 유보. 이거 손실이구나. 이번에 손실이 났으니까 송금산 기타 송금불산 유보. 수식오기 중 50주를 1장 6천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 그러면은 송금불산 유보 50에서 유보추인 20만 유보. 기타 포괄손이 들어가 있네.
영도가 30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던 거 중에 5만 나온 거니까 이거는 입금불상 기타 하면 되지 그냥. 다시 보긴 해야 되는데 입금불상 기타. 그다음에 시가로 평가하고 다음과 체계 차렸다. 양쪽 수정해주면 되니까 입금사임 기타 입금불상 유보 뽑아내면 돼. 지분법 지주회사가 아닌 주 서울의 다음 자료에 제5기와 제6기의 세무 수정을 하시오. 회사는 제5기 1월 1일에 상장법인 주 상함의 주식 4천주 지분율 40%를 시가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600 현금 600 40%를 시가에 취득하고 이걸 상함의 주식 지분법으로 평가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지분법이 그럼 80% 입금불상이고 그다음에 배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지급이자가 없다. 배당금 받은 거에서 입금상이 50 유보 하고 그다음에 50에 이거 지분율이 지금 40%니까 80%만큼 입금부터 기타 할수 있다는 거야. 최소한 6기 만에 주사하면 자본잉여 변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할 때 기타 발생이네. 자본 변동. 그러면 이거 양수성 입금상 기타 입금부상 유보. 이거 지분법은 또 다시 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다시 유가증권 그러니까 원가법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는 거, 채권은 개별법 중 선택하는 거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지분법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주식에 대해서는.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가상자산 평가지 여기 보면. 대충 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이렇게 해요. 기업의 외화자산과 부채는 환율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므로 법인세법은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은 외환 매매를 영업 활동으로 하므로 화폐성 외환자산과 외화부채는 반드시 기말 환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통화선도, 통화수합과 환변동보험, 이하 통화선도 등이라고 한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방법과 법인세법상 평가 방법이 달라서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를 할 경우 세무조정이 복잡해지므로 외화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은행이 아닌 법인은 외환 매매를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외화평가 손익이 미출현 손익인 점을 고려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및 환위험, 위험, 회피 목적 통화선도 등의 외화평가를 선택 규정을 하였다. 기업의 외화자산과 부채는 환율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므로 법인세법은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기업의 외화자산과 부채는 외화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지. 법인세법은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은 외환 매매를 영업 활동을 하니까 화폐성 외환자산과 외화부채는 반드시 기말 확률로 평가하도록 하고 통화선도, 통화수합과 환변동보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방법과 법인세법상 평가 방법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를 할 경우 세무적인 복잡해짐으로 외화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이 아닌 법인은 외환배매를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지. 그래서 외화평가손익 미실현손익인 점을 고려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환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 통화선도 등의 외화평가를 선택 규정을 하였다. 은행일 때는 영업활동이니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강제 규정으로 반드시 디말론으로 해야 되고요. 통화선도 등은 선택 규정인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비은행일 때는 이거는 둘 다 선택 규정을 하는 거지. 영업활동을 해서. 그래서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은 제한다. 그래서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의 구분. 외화평가는 화폐성 항목 평가 대상. 비화폐성 항목은 평가 대상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일정 화폐 단위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일정 화폐 단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과 부채. 사례는 현금, 예금, 매출채권, 대여금 회사채, 협회사무 선급금, 물품채권, 선급 비용, 선수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요 단어는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긴 해야 되겠다. 평가 방법, 은행,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해당 사업담을 매매 기준일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화선도 등 다음 중 관할세무서장이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초로 2회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1회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은행, 해당 사업연도말 매매 기준일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다. 통화선도 등은 다음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초로 2회 방법을 신고하죠. 적용한다.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실제 거래 시 손익을 일시에 인식하는 방법.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과 부채를 계약 체결일의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 계약의 내용 중 외환자산과 부채를 해당 사업연도 말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먼저 1회 방법에서 그냥 계약 체결일의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해서 2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부채를 해당 사업연도 말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은행,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및 환위험, 회피 목적 통화선도 등 다음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 다만 최초로 2회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1회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똑같이 또 취득일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처음에 취득일 또는 발생일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통화선도 계약 체결. 해당 사업연도 말 매매 기준에서 거쳐서 할 수 있다. 말로. 평가 방법의 신고의 변경 신고, 최초 신고는 외화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 이를 적용하는 법인. 최초로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평가 방법은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비은행은 5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 방법 변경이 가능하다. 비은행의 평가 방법 변경 신고. 비은행이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외화평가 손익 계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등 외환 유형 회피 목적 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형 회피 목적 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한다. 평가에 성급하여 환율을 평가하는 사업연도 종료율, 현재 매매 기준율 등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율이 토요일 공휴일이어서 매매 기준율 등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환율에 의한다. 그래서 기말평가에서 평가 전 금액
상황 도중 발생 있는 경우 당겼습니다. 외환 차손 수출을 원화로 실제 환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 차손이 은행과 비은행 모두 이쁜 것은 건가? 물어보기도 물어봐야 돼. 반복해서 좀 내가 작정하고 좀 뚫어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하고 싶겠지만 다시 내가 다시 이거 좀 뚫어내야 돼. 뚫어내야 될 것 같은데. (2015년 5월 5일) 주 선적 진도 기준으로 미국의 상품을 US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주 갑은 2015년 11월 1일에 상품을 선적하고 수출 대금 2017년 5월 31일에 송금받아 즉시 원화 10,000원으로 환전했다. 매매 기준이요. 매매 기준 1,090. 다음에 각 경우 2010년도 2000 거래별로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시고 외화 환산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로 하니까 매매 기준이니까 계약 선적했을 때 말이 아니라 선적지로 평가하니까 매출 올린 다음에 5월 31일에 송금 받았을 때는 현금 받았을 때 외환차손 외환차손은 매출채권 나가고 현금 받고 환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환차손이 그냥 송금 처리되니까 송금 받았다. 신고시 2004년도 법인세법 신고시 2024년도 종료 현재 매매 기준을 평가할 때는 일단 선적지 때 들어가서 하고 환율이 바뀌었을 때 외환 환산이 하신다고. 이때 다시 외환 환산 손실을 하고 그 30일에 이거 받고 매출채권 나가고 외환 차손이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겠다. 이거 환산 왜 평가선 단계선이 그렇으니까 평가선 단계선이 그렇습니다.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거는 단계선이 그렇지 않아요. 외환 차손일 때 리금과 송금을 하고 해요. 요건 새로 생긴 건데 가산자산의 평가 가산자산의 정의 감가상각 다는데
이거 하고 나면 뒤에 이쪽 지급이자랑 접대비에 두 문제 풀 수 있고. 생각 끝나고 나면 중단 보내주면 되겠다. 안 했더니 좀 생각해봐. 요소는 열심히 하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그거는 일체 거래를 포함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특정 금융정보법 2조 3.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해 둔 것. 그다음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등록 주식 등, 전자어음, 전자산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요거를 제외하고 외워둬. 어느 정도 이해해놨어.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거를 가상자산으로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사임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가상자산. 해외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해외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 납세직권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B 또는 C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A의 방법을 적용한다. 원화 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 계산 방법.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게 무슨 다시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내국법인이 있을 때 그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납세지관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했을 때 지가 납세지관. 다만 최초로 B 또는 C의 과세표준 경우에 적용하기 이전 3년도 무조건 A의 방법을 적용. 아까 A를 거쳐서 BC로 가야 된다. 원화 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 계산 방법.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작성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환산 재무제표 기준 과세표준 경우 원화 환산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 현재 환율, 포괄손익계산 항목 거래일 현재 매매 기준이었던 평균 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합니다. 기능통화 과세표준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표준은 해외사업장의 과세표 기준 합산하는 방법. 응답되는 것도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BC를 신고해서 하는 법입니다. 과세표준 계산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위에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세지권은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변경 시행사 종료일까지 1개월 이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법인이 만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했을 땐 변경이 정리의 걸로 그냥 소급해서 된 걸로 본다. 오케이. 이거 물어볼 거 다시 물어보고 한번 다시 써보면 되고 객관식으로 한번 슬슬 풀어보면서 이제 익힌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되지.